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수업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자, 여기 교과서에 몇 페이지냐면 178페이지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화 반응의 모든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앙금 생성 반응을 제외하고요.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중화 적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양적 관계는 산이 내놓은 누구의 몰수? 수소 이온의 몰수와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농부가 농도, 부피, 가수가 농도, 부피, 가수가 여기 산이 내놓은 몰수입니다. 수소 몰수, 산의 수소이온 몰수랑 농부가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몰수랑 어떻다? 같다는 식을 가지고 중화 적정에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중화 적정이란 농도를 모르는 염기나 산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농도를 아는 즉 표준 용액의 산이나 염기를 이용해서 이 농부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방법은 지난 시간 1시간 계속 했고요. 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지만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배웠으니까 여기까지는 풀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화 환원 반응을 배웁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은요. 하나, 둘, 세 개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놓으면 됩니다. 먼저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거가 어떠한 개념이란 게 되지? 자, 결론만 말할게요.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는 걸 환원이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산화와 환원이 그 과정이라면 물질을 일컫는 것은 산화제, 환원제입니다.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라는 단어가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화제입니다. 이 제자가 피제자, 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진짜 헷갈리거든요. 산화제는 재를 산화시키는 거야. 재가 산화되는 게 아니고요. 헷갈린다 더 그치? 이게 한자어로 피제자라는 글자입니다. 그 피가 다른 란 뜻이니까 다른 사람을 산화시키는 걸 산화제라고 하시고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자, 그래서 제자는 제자인데 다른 놈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런다? 환원제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제와 환원제, 그 다음에 산화 과정과 환원 과정을 전자의 이동 과정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여기 보이지만 산화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산화 환원 반응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화와 환원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산화수의 증가량과 감소량이 항상 더하기 빼기 산화수가 증가한 산화수의 총량과 환원수의 감소량 이런 양이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반응식의 개수비, 몰수비도 구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요거 정도 하면은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많이 두렵죠? 예. 이해됩니다만 지난 시간에 사실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중화 적정까지 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데 이 산화 환원도 너무나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많은 응용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산화와 환원이 뭔지, 산화제와 환원이 뭔지, 그걸 가지고 산화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 세 가지의 중점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다시 이론 수업 내용으로 166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래요. 자, 산화 환원 반응은 이미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다 못 외우겠어요.
너무 헷갈려.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딱 하나만 기억해, 얘들아. 산화, 환원은 서로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요것만 하나 기억해줘. 산화란 산소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산소화, 즉 산소가 더해지는 과정을 산화라고 합니다. 이 산소가 더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철이 지금 여기 녹슨 철 보이죠? 원래는 철일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한 은색 철인데 오래 놔두게 되면은 이게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가지고 산화철이라는 게 되죠. 정확한 식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산소가 여기 철에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즉 산소가 더해졌죠. 산소화가 더해졌죠. 그래서 Fe2O3라는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산화철입니다. 산소가 더해졌죠. 이게 산화니까 환원은 그거의 거꾸로 반응이야. 이렇게 산화철을 오히려 우리는 이 산소를 떼가지고 순수한 철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예, 바로 포항에 있는 제철소 같은 땅 속에서 캐낸 철은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기 때문에 이런 녹슨 철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막 패내며. 그래서 그 철광석에 들어있는 이 산화철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산소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Fe 원소로 돌리는 이런 반응을 하는 곳이 바로 제철소겠죠. 제련소. 이런 식의 반응, 거꾸로 산화 반응의 거꾸로 반응을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돌립니다. 그래서 산화는 옥시데이션이라고 말을 해주고요. 환원은 리덕션이라고 말합니다. 쌤이 산자랑 환자랑 하기 싫어가지고요. 주로 산화는 O로 표시하고요. 환원은 R로 표시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쌤이 수업할 때 OR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산화는 산소를 얻는 과정이니까 환원은 산소를 떼는 과정이죠. 분리시키는 과정. 그래서 떼는 과정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산화 환원을 정의할 때 옛날에는 산소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화학원을 배울 때는 이 산소가 아닌 전자의 출입으로도 산화 환원을 정할 수 있다는 걸 좀 이따가 실험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전자가 출입하는 건요. 얘랑 거꾸로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즉 전자를 어떤 물질이 잃어버리면 산화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 라고. 이거 좀 펜 인식이 이상하네. 얻으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좀 청소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산화환원에 관련된 문제 풀 때는 요 표를 선생님도요 항상 이렇게 시험지 받자마자 이제 시험지 받고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왜냐하면 이 개념이 플러스인지 잃고 얻는 게 이렇게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게. 문제가 문장들이 되게 베베 꼬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만 있으면 무적으로 다 그 개념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전거 오래 안 타면 녹슬어요. 이건 철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되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말했던 산소랑 결합한다는 말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색칠한 부분 산화 맞죠? 네, 그 얘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산화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화학원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산소의 이동 말고도 전자의 이동으로도 산화환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면 철이 산소랑 결합하면 철하고 산소 중에 철은 금속이지. 산소는 비금속이지. 누가 더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더라? 비금속이 더 전기음성도가 크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할 때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 돼버리는 거잖아. 금속, 비금속은 이온 결합 물질.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에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처럼 철은 전자를 잃었죠. 그러니까 철은 뭐 된 거다? 자, 철은 뭐 된 거다? 전자를 잃었어요. 그럼 뭐 된 거지? 산화인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는 녹슬면서 철한테서 전자를 얻었죠. 자, 다시 가보자. 아까 철이 전자를 이번에는 산소가 전자를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산소가 뭐 된 거지? 환원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전기음성토가 큰 산소가 전자를 뺏어가서 철은 전자를 빼앗겨요. 철은 전자를 빼앗기지만 산소는 전자를 얻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철이 녹쓰는 과정에서 산화된 물질은 누구다? 철이다. 환원된 물질은 전자를 받아먹은 산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이동으로 산화는 설명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산소가 관여하지 않은 반응에서도 산화 환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자, 그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6페이지에 있는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거 우리 다다음 주에 실험 실제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아까 봤냐? 너무 훅 지나갔다. 아이고, 선생님이 또 핀트를 못 맞췄네. 자, 사포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 봐봐. 이 아연판을 긁어내야 돼. 그래서 아연판 긁는 데 쓰는 거고 황산구리 수용액. 황산구리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리가 이가양이온이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용 장갑, 보안경 있습니다. 왜 아연판을 4% 문지르냐면 이게 아연이 이렇게 산화돼가지고 약간 코팅이 돼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연이 반응이 잘 되게 하는 거, 아연의 그 노출되는 면적을 좀 크게도 하고, 그래서 반응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표면을 좀 갉아내는 거예요. 이 아연판을 황산구리 2 수용액에 넣습니다. 자, 황산구리 물에 녹이면 약간 푸른빛을 띠는 수용액이 만들어져요. 이 푸른색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담급니다. 이게 끝이에요. 실험 끝. 실험 과정 설정 끝. 정말 간단하지. 넣습니다. 오, 색깔 금방 변한 거 보이지 지금? 표면 색깔씩 거무튀튀하게 보이는 거 보이지? 근데 거무튀튀한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 2가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담겨진 아연판의 표면에 색깔이 변한다.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이 석출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금속이 누군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아까에 비교해서 봐봐. 처음에 비교했을 때 처음에 황산구리 수용액이랑 자, 이게 처음에 황산구리 수용액이고 이게 시간이 지난 뒤 황산구리 수용액. 확실히 색깔 변한 거 보이지? 봐봐. 전, 후. 수용액이 푸른색이 확실히 엷어진 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에서 결과를 다 말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수용액의 색깔이 옅어지는 이유는 물에 무슨 이온 때문에 푸른색이 진한 거면은 황산구리지만 황산은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리 이온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게 수화물, 착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리의 이온이 많을수록 색이 진하거든요. 근데 구리 이온의 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그 줄어든 구리 이온에 물에 녹아 있는
구리 이온의 행방은 어디로 갔느냐? 네, 바로 여기에 붙어버리는 거. 아연판에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약간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걸 결론으로 하면은 물 속에 녹아있던 이온이 아이고 캡처 후 쓰기 해봐야겠다. 여기 볼게요. 자, 물 속에 원래 구리 이온이 녹아 있었는데 얘가 석출이 되는 거야. 왜 석출이 되냐면은 여기 아연판이 있었잖아. 원래 아연이 있었는데 이 아연이 물 속에 녹아 나오는 거야. ZN2+로 녹아 나와. 전자 가득 차는데 전자 두 개가 모자란 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전자 두 개를 토해 놓습니다. 그쵸? 이 토해 놓은 전자를 누가 받아먹어? 물 속에 있던 구리 이온이 와 전자다 하고 받아먹어요. 받아먹어서 얘가 물 속에 녹아있던 구리 이온이 아연이 뱉어놓은 전자를 먹어서 뭘로 석출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구리로 석출이 되는데 이거는 고체 상태겠죠? 그래서 고체로 석출되는데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보면은 검은색 저울이 보이지만 사실 약간 붉은기를 띠게 됩니다. 검붉은 구리가 석출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푸른색의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붉은색의 구리로 석출이 돼서 아연판에 붙어버리고요. 그 아연판에 있던 아연은 물속에 오히려 녹아나와서 전자 두 개를 뱉어버립니다. 근데 이 반응이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전자를 잃는 게 아까 뭐였지? 전자를 잃는 게 뭐다? 산화고 얻는 게 환원이라 그랬죠.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 길 가다가 돈을 잃어버려서 누가 주워 갔어. 가보니까 없어. 자, 그러면 나는 돈을 잃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얻었지. 잃는 거 얻는 거 잃은 사람은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야. 요즘 주식판 코인 뭐 이게 마찬가지예요. 돈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이고 사라졌네. 네, 교과서 167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연 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전자를 내놓는 과정, 산화였죠? 구리가 그 내놓은 전자를 먹으면서 석출되는 거죠. 석출될 때 쌤이 화살표 아래쪽으로 하는 게 석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되는 과정, 환원, 산화와 환원이 동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다음에 화학 반응식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아연이 잃은 전자 2개면 구리가 얻은 전자도 2개. 내가 3만 원 잃었으면은 다른 사람은 3만 원 얻은겨. 그쵸?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를 주고 받는 반응이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일어남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 잃은 전자의 총량과 얻은 전자의 총량은 다를 수가 없어요. 자, 동시성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실험이 제일 나옵니다. 왜냐하면 색깔 변화가 2가지로 관찰되니까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옅어진다. 왜? 구리 이온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봐봐. 여기 사진, 교과서 사진 보시면 약간 붉은기 띄는 거 보이죠? 뭐 여기도 붙지만 여기도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구리가 석출되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연판에 있던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았는데 그 전자가 누구한테 먹힌다? 구리 이온한테 먹히는데 이게 구리 이온이 전자를 먹게 되면은 구리로 석출된다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험 후에 되면은 물 속에는 구리 이온이 많던 대신에 아연 이온이 녹아 나오는데 이 아연 이온은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구리 이온은 아까는 수용액의 천지였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겨우 2개밖에 지금 3개밖에 안 그려져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색이 점점 옅어진다. 연한 색깔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연판 녹아 나온 표면에는 구리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연하고 구리하고 담궈놓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연하고 구리 중에 구리가 전자를 더 좋아하는 금속입니다.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금속은 대부분 무슨 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즉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하지만 같은 금속끼리 있을 때는 하나가 이온이고 하나는 고체일 때는 서로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약간씩 달라요. 이걸 우리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그래서 구리하고 아연 중에는 아연보다 구리가 전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시트콤 형식으로 변형을 시키면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구리가 이온으로 녹아 있어. 돈이 없어. 전자가 좀 모자라. 아연은 전자 꽉 차 있어. 근데 돈 많은 애가 돈 없는 구리에 담겨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부의 불평등 관계에 불만을 품은 구리가 아연을 마구 때리는겨. 돈 좀 내놔. 돈이 아니고 뭐지 이제? 전자 좀 내놔. 그러면 아연은 전자를 갖고 있는 정도, 그 힘이 구리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아연이 이러면서 전자를 구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구리는 전자가 모자란 상태인데 아연이 내놓은 전자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연은 전자를 뺏겼죠. 그래서 아연 이온으로 녹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속이라도 전자를 뺏고 뺏기는 정도가 좀 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걸 금속의 경향성이라 그러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걸 이용해서 너희가 배우게 될 게 바로 나중에 화학전지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게 화학전지의 기본 원리고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은 화학원에서는 안 나오니까 지금은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은 질산은수용액에 구리 조각을 넣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은하고 구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구리가 이렇게 판에 들어가 있고 은이 물속에 녹아 있어. 자, 그러면 아까는 구리가 아연보다 힘셌잖아. 이번에는 또 판이 바뀌었다. 구리가 약간 동네 건달이라면 은은 이제 최종 보스인겨.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주고받는 싸움이 이제 일어나. 자, 구리가 더 힘이 약해. 은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구리가 녹아 나와서 전자를 주고요. 그 전자를 은이 받아 먹어서 석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요 구리 표면에 은이 곱게 이렇게 코팅 석출됩니다. 은도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걸 진짜 해볼 거야. 은도금을 우리가 직접 해보기 야야. 예. 발음 왜 이래? 그래서 자, 우선 요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을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구분해보자 했는데 사실 Ag 플러스가 Ag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하죠. 그냥 Ag 플러스 전자 하나 모자라잖아. 그런데 전자 하나만 필요해. 그러면 뭐다? Ag로 석출될 수 있어. 이 반응이 있고 구리는 힘이 약하니까 은한테 전자를 뺏기고 구리 보통 이가양이온이 돼요. 그러면 구리가 내놓은 전자는 전자 2개여야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 여기 내놓은 전자 2개고 여기가 필요한 전자 하나지. 그럴 때는 많은 전자의 개수의 전자가 동일하도록 2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은이온도 2개, 금속도 2개 석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2개의 식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변의 것은 좌변끼리, 우변의 것은 우변끼리 다 더하는 규칙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시작. 2Ag 플러스 Cu 플러스 2E 마이너스 맞죠? 화살표 2Ag 석출 Cu2 플러스 2E 마이너스 근데 양변에 2E 마이너스가 동일하죠. 그러면 삭제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수학처럼 이렇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의 총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먹은 전자랑 잃은 전자랑 먹은 전자랑 잃은 전자랑 개수가 같게 만들어줍니다. 환원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개수는 동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식의 반응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죠. Ag 플러스가 Ag 된 건 전자를 얻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과정? 전자를 얻는 거 뭐였지 아까? 또 기억 안 나? 산소를 얻는 거, 잃는 거, 잃는 거, 얻는 거. 자, 산소 얻는 게 뭐였지? 산화. 산소 잃는 게 환원이었으니까 자, 여기서는 전자 얻었죠. 전자를 얻음이니까 얘 뭐 됐다? 은은 환원되었다라고 합니다. 얘가 환원되는 물질이에요. 자, 구리는 미안. 이거 잘못했네. 구리는 원래 전자 꽉 차 있었는데 전자 빈칸이 2개 딱 생겨버렸지. 그래서 구리 이가 양률이잖아. 전자 이름이죠. 그래서 뭐 된 거다? 산화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 말하면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 요식을 다 할 필요 없어.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누가 산화된지 누가 환원된지 딱 보이거든. 자, 은이온은 은으로 석출됩니다. 전자 얻음이니까 환원. 그 다음에 구리는 구리이온으로 전자를 뺏겼으니까 산화. 그래서 산화 환원을 구분하면 됩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확인 4번입니다. 자, 마그네슘하고 염산입니다. 즉 임원은 뭐냐면 HCl 염산 수용액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는 거 알죠? 예. 이 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은 수소기체 발생한다는 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때 산화 환원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Mg가 자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물질이 몇 가지냐면 Mg, H, 그 다음에 Cl입니다. 자, H하고 Cl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을 다시 한번 보면은 Mg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Q라고 되어 있으니까 Mg2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수소기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원소의 산화 환원을 판단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반응에선 산화도 환원도 안 된 물질이 존재합니다. 자, 마그네슘은 반응 후에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됐죠. 자,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음. 그럼 뭐지? 전자 잃으면 또 헷갈리죠. 전자 잃으면 산화입니다. 오케이. 자, 수소 이온이 전자가 모자라는데 수소 기체로 전자 꽉 찼죠. 전자 다 찬 거야. 플러스는 모자란 상태지만 여기는 나중에 산화수란 거 배우긴 알겠지만 아무튼 전자 꽉 찬 상태에 따라서 얘는 전자 얻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환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Cl-는 반응 전후에 상태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산화도 환원도 안 되는 구경꾼 이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산화된지 누가 환원됐는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교과서 문제 중에 179페이지 3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산화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그 다음에 프린트 봐주세요. 프린트. 예, 프린트 보시면 3페이지에 14번 문제랑 15번 문제 요 두 문제. 그래서 총 3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황상구리 산화한원, 그다음 산화한원 반응의 특징에 대해서 OX 문제 풀고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났다고 놀지 말고 선생님 풀라는 문제 꼭 풀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